자, 권순일. 예. 권순일 씨 뭐 잘 아시고 계시잖아요. 50억 클럽. 50억 클럽에 50억 있었고. 클럽의 주인공이면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겨주는 묘책을 냈던 그렇죠. 대법관이면서 거짓말을 했어도 네. 생방송 중에 남의 질문에 답하면서 거짓말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 네. 기막힌 논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그리고 김만배의 화천대유에서 대법관 네. 퇴임 이후에 고문으로 네. 등록해서 월급도 받았는데 김만배 씨는 8번이나 권순일 대법관을 사무실로 찾아가 놓고 찾아가서 절대 이재명 재판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네. 하고 있는데 어저께 문화일보 단독이죠. 재판 네.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 권순일 대법관이 김만배 씨로부터 카니발 차량을 제공받고 그리고 운전기사도 제공을 받아서 같이 사용을 했고 대장동 현장도 두세 차례를 3-4차례 네. 방문을 해서 둘러보기도 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이해관계에 그렇죠. 가깝게 있었다라는 드디어 이제 50억 클럽 수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연봉이 2억 4천만 원이었는데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면서 끊어서 그 전에까지만 1억 5천만 원 정도를 지급을 했다 하는 네.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박영수, 권순일 이 두 사람에 대한 수사 네. 이거는 사실 그동안 떠돌던 얘기가 많았어요. 박영수 씨가 어떤 네. 기업에 저 변호인을 맡고 있었는데 갑자기 네. 사임을 한 거예요. 예. 사임을 해놨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권순일 씨가 주심이었는데 그 재판에서 이 박영수 씨가 변호했던 그 기업이 패소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패소를 예감하고 먼저 빠져버린 거다라는 그러니까 변호사하고 이 저 주심하고 둘이 짠 거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나왔었던 사례 사건이거든요. 그런 이전의 인연도 있었고 그러니까 박영수, 권순일이 어떤 이익을 둘이 담합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도 강하게 제기됐던 저희는 두 일단 사람이에요. 50억 클럽을 알고는 있잖아요. 네, 50억 네. 클럽의 50억 클럽 멤버 중에 한 명이잖아요. 네. 이른바 네. 시작은 안 됐습니다만. 네. 그래서 하여튼 이 권순일 씨 경우는 도대체 왜 이거를 서둘러서 수사하지 않느냐. 예. 도대체 무슨 뭐 봐주려고 그러는 거냐 하는 의혹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시작이. 모든 사람들을 다 한꺼번에 할 수도 없었던 검찰이 무슨 뭐 그러니까요. 무한정 오늘 한 명 있는데 한 명 더 찍어서 내일 3명만 듣고 이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검사 숫자가. 그렇죠. 이게 지금 여전히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일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대장동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하여튼 검찰에서는 권순일도 이제 본격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예. 보입니다. 예, 그런 예측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권순일 씨 관련한 이런 비리의 문제 예.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앞으로 이제 증거가 차곡차곡 모아져서 유죄 판결까지 갈지 말지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더 시야가 좀 명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50억 원 클럽에 또 어쨌든 거론이 되었던 네. 또 다른 한 분이 또 다른 건 때문에 네. 또 최재경 전 검사죠. 네. 이분도 또 지금 어저께 압수수색이 하나 있었는데 네. 여기에 또 연루돼 가지고 어저께 이름이 나왔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윤석열 커피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김만배 신앙림 녹취록 조작. 네. 그 녹취록 조작이 있기 한 일주일쯤 전에 우리가 잘 모르는데 리포 액트라고 하는 매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 리포 액트의 보도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리포 액트가 녹취록을 하나 입수를 했는데 그 녹취록이 뭐냐면은 누구와 누구의 통하냐면은 최재경 전 검사장 당시 특수부에서 윤석열 검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당시 검사의 과거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윤석열 검사의 상관이었던 네. 최재경 전 검사장과 네. 그리고 이른바 부산저축은행 쪽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두 사람의 통화를 입수를 했다. 네. 통화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하면서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그 보도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뭐야? 누구한테 들었는데 윤석열이 봐줬다고? 그러니까 윤석열이란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는 통화 녹취록이 또 나온 겁니다. 네.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은 당시 대선 토론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그런데 커피는 왜 타줬어요라고 해서 조우형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윤석열 당시 후보가 조호영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자, 조호영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통화에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은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이 부산저축은행 관계자와 대화를 하면서 조호영은 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의 심부름꾼이었다. 그 누구한테 들었는데? 윤석열이 그렇게 얘기하던데. 라고 최재경 당시 검사장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녹취록을 보도한 저게. 거예요. 그래, 그거 윤석열이 한 말이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철수라는 사람은 윤석열이 그런 말 했어? 근데 당시 해갖고 저 녹취록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윤석열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네. 조우영을 봐줬구나 하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이런 녹취록이에요. 그렇죠. 조고는 저 김만배 신앙님 뉴스타파처럼 크게 화제는 안 됐습니다. 네. 그죠? 크게 화제는 안 됐는데 어쨌든 조고 역시도 3월 1일 날 대선을 8일 남겨두고 보도가 됐고 조로부터 한 며칠 뒤에 그 뉴스타파 녹취록이 터져 나왔죠. 문제는 뭐냐면 저 최재경이라고 네. 지금 말한 사람 그게 누구냐? 최재경이 최재경이라고 아니라는 돼 있으니까. 거예요. 누구냐 하면은 성남 분당을 김병욱 아까 저희가 했던 욱? 7인의 이재명 네. 그러니까 저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갖고 있었다고 하는 이재명 7인의 노트에 이름이 나왔던 김병욱 민주당 성남 분당을 의원의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이 저기에서 얘기를 한 거를 저 리포 액트라는 데서 최재경이라고 검사라고 이를 박아서 나간 거예요. 저건 완전히 조작이잖아요. 완전 조작이죠. 네, 완전 조작인데 자 그러면은 김병욱 의원 누구냐? 한번 프로필 한번 보고 가시죠. 자 경남 산청 출생입니다. 그리고 한양대학교 법대를 졸업을 했습니다. 저 지금 사진 제대로 나간 거 맞죠? 맞습니다. 네, 맞아요. 젊을 때 65년생이고 훨씬, 좀 젊을 때 사진이고요. 지금 조보다 성남 분당 의리고 20대, 21대 지금 재선한 의원입니다. 원래 손학규계였는데 21대 들어서면서 이재명계로 완전히 분류가 되는 그런 의원입니다. 성남 분당을 뭐 기억나십니까? 20대, 21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딱. 네. 저희가 몰랐어요. 네. 그동안 이재명 성남시장 재임 기간이나 이런 거하고 희한하게 겹치는 사람인 거죠. 너만 모르셨어요. 전 알았어요. 아니 김병욱이 나왔지만은 이게 수면 위로 안 나타났어요. 수면 위로 안 나타났는데 네. 지금 뒤늦게 이것 네. 때문에 김병욱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네.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은수미 의원, 네. 예를 들어서 은수미 의원한테 차 대줬다고 하는 그 조폭들도 있고. 그다음에 성남시장 시절 이재명 후보 뭐 경호를 했다고 네. 하는 경호업체들, 네. 그러니까 청와대 경호를 꿈꿨던 네. 깡패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찍은 사진들도 이미 다 나왔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동안 어떻게 본다면은 드러나지 않고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7인의 이름은 얹어놓고 있으면서도 드러나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 이 통화 녹취록, 또 다른 통화 녹취록 조작 사건, 한결의 허재연이라고 하는 허재현 씨는 한겨레 신문에 있었던, 재직을 하다가 과거에, 예. 사실 이런 뭐 큰 사건들을 주로 취재했었던 기자는 아니고요. 그랬는데 한겨레 신문에 있다가 대마초 흡연으로 마약 수사로 유명한 네. 마약 경험자로 마약 유경험자. 네네. 그래서 한겨레 신문을 사직을 했는데 이거는 또 뭐야? 저거 진짜 아까 최재경 검사장 날조 인터뷰가 들어가 있는 네. 그 리포 액트라고 하는 네. 그 뉴스 홈페이지 네. 네. 가봤더니 그게 이제 저 허재현 전 한겨레 신문 기자가 개인적으로 하는 매체인데 거기에 한 코너가 허재현 기자가 쓰는 마약 일기. 아니 자기 지금 마약했다는 걸 자랑하려고 저기다가 쓰는 거예요? 자랑 얘기라기보다는 그 마약을 어쨌든 경험을 했다는 게 다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뭐 어떻게 벗어났는지 뭐 이런 거를 한다는 코너를 저렇게 올려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자기의 그러니까 도덕이나 이제 윤리나 이런 게 다 사라진 것 같아요. 네.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서 어떻게든지 관심을 끌어가지고 네. 사람들만 끌어모으면 된다라는 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도 중요하지 않고 예. 결과만 중요하니까 막 인터뷰 녹취도 막 조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 소위 말해 일간지 그래도 명색 이름 있는 일간지라는 데 있었던 기자 출신인데 저도 기자지만
부끄러울 정도로 변질이 돼 버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변질이 되면 이렇게 되는지 하여튼 지금 저거를 갖고 지금 이제 또 언론 탄압이다. 지금 그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예. 또 사실 중도층도 그 기자들 압수수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이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저는 네. 이거는 기자윤리 입장에서요. 네. 기자가 저 정도로 날조를 했으면 네. 저거는 언론 단합 주장하면 안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왜냐하면 언론의 자유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나 어떤 진영에 위해 이익을 위해서 정보를 조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진실을 쫓기 위해서 예. 저 취재를 했는데 그게 문제가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그게 자기네한테 불리하다고 해서 권력이 압수수색을 하면 이거는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아닌 거 알면서 조작을 했는지 뭐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매우 의심스러운 사건을 갖고 이거를 자꾸 언론 자유를 갖고 이게 방패막이를 세우는 건 저는 정말 언론을 욕보이는 짓이라고 오히려 언론 욕보이는 짓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저 네. 사람들이 지적으로 게으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몸도 게으르고요. 기자들이 취재를 하다 보면 네. 어떤 방향이 보입니다. 아 이쪽으로 취재하면 맞겠다 싶어서 열심히 취재를 해요. 네. 근데 취재를 아닌 하는데 경우가 있어 또. 상당수는 막판에 네. 가서 확인해 보면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취재를 접을 수밖에 없어요. 버려야죠. 자기는 열심히 노력했고 맞습니다. 수많은 사람 만나서 팩트를 네. 확인했지만 결정적 사실이 아니면 네. 그 기사는 보도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 줄리하는 몇몇이라 뭐 이런 뉴스타파 특징은 이런 사람들. 예. 그거를 선을 넘어버려요. 해버려요. 왜? 자기 이만큼 해왔고 나머지 요거 정도 내가 이렇게 바꿔도 모르겠지. 네. 그 심리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언론에게 허용된 자유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언론에 허용된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고 그게 바로 언론을 탄압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방심이나 이런 데서 계속 뭐 엄청 세지고 있잖아요. 네. 전 너무너무 안타깝고 이 사람들에게 애초에 기자라는 같은 기자를 줬다는 것 자체가 참 제가 약간 흥분을 했는데 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서 언론 자유 탄압이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황지연 생각합니다. 님이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AI 앞으로 조작도 가능하니까 조선일보 기자들 힘들지만 팩트체크 신경 써라.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팩트 아니면 저희들은 지켜줄 데가 없습니다. 지금. 네.